안녕하십니까, 신구입니다. 5공화국에서 시도됐던 금융실명제, 이걸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유보 조치로 끝나고 맙니다. 물론 애초에 만들려고 했던 금융실명제의 한 부분만을 떼어서 금융실명법이라는 걸 만듭니다. 당연히 처음 하려고 했던 금융실명제에서는 한참 후퇴한 것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개혁적이었던 군 출신 청와대 보좌진에 의해서 누구보다도 보수성이 강한 경제 관료들의 개혁적인 정책이 좌절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 남은 얘기가 있습니다. 두 허씨와 김재익 경제수석 얘기입니다. 아, 김수석. 본관에 들어가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만. 금융실명제 말입니다. 어떻소? 당신이 밀어붙이려 했던 게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젠 알겠소? 아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유보하기로 하고 당신네들이 주장한 알맹이는 쏙 빠졌는데도. 그래서요. 그게 원한이 크게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요? 문제가 있으니까 누더기가 됐겠지. 내가 뭐랬소? 이런 문제는 처음부터 정무수석인 나를 거쳐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죠. 금융실명제가 이런 누더기가 된 이유는 원한이 잘못돼서라기보다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누더기로 만든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요? 당신하고 언성 높이고 논리 싸움 하기 싫어요. 다만 이 일이 국가 정책에 좋으냐 나쁘냐를 판단할 뿐입니다. 경고하겠는데 앞으로 각하 앞에서 이런 애 저런 애 되지도 않는 경제 이론 내놓고 잘난 척하지 마시오. 내가 당신네 관료주의자들의 속성을 잘 알지. 무조건 각하의 지시라고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경고망동을 하거든. 말씀 다 하셨으면 가도 되겠습니까? 언젠가 당신한테 내가 한번 경고했지. 당신이 패할 거라고. 당신이 졌어. 예, 생각납니다. 금융실명제는 절대 실시할 수 없을 거라면서 결국 내가 패할 거라고 했죠. 그래요. 내가 졌어. 왜 졌는지를 알려주지. 금융실명제 발표가 있고 나서 귀금속 값이 오르고 아파트, 부동산 투기가 시작됐어. 뿐만 아니라 잘 있던 은행 예금까지 인출 사태가 벌어졌어. 이게 바로 국정혼란이라는 거요. 그래서 당신이 졌다는 거요. 그리고 또 하나. 청와대에 일하는 메커니즘상의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사인 받으면 끝이에요. 거기다 누가 클레임 거는 사람도 없고 걸었다가는 자리 내놔야 되는 풍토니까. 그러니까 이 관료들의 나쁜 버릇 중에 하나지. 자기의 직수상화, 특히 최고 국정 책임자의 이름을 덜먹이면 다른 사람은 꼼짝 못한다. 이게 소위 관료주의의 폐해고 그게 후진국 정치의 패턴 아니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께서 그때 사인하시고 그걸 유보를 하셨는데 그거는 우리 현대사에서 유일무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뭐냐, 김재익 수석이 패배한 게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사인까지 받아놓고 이게 휴지가 돼버렸으니까 패배자가 된 거라고. 그렇다고 당신이 이긴 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요? 개혁에 살고 개혁에 죽을 것처럼 떠들던 당신이 정작 개혁적인 국가정책 앞에서는 몸살이고 저항했으니까. 당신이 금융실명제를 누더기로 만든 장본인 아닙니까? 뭐야? 저이 새끼. 이 김재익이 보통이 아니야. 맞았어. 그냥 뜨내기 관료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각하께서 국보위 시절부터 끌고 오셨겠지.
청와대 들어올 때만 해도 그야말로 백면서생 김재익이가 이제는 성숙할 대로 성숙해져서 각하의 마음을 사로잡는 최측근이 될 줄이야.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각하가 그런 자한테 홀리다니. 그런데 삼수, 나 말일세 왜 이렇게 허전할까? 주군을 잃은 패장 같은 기분. 그래, 바로 그거다. 내가 이 얘기하면 상처난 데 소금 뿌리는 격이겠구만. 무슨 얘기? 이원조 사장이 각하를 만나서 우리를 내치라고 했다더군. 뭐야? 도처의 적군뿐이네. 이원조, 이 자식! 1982년도 가을로 들어가면서 청와대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졌다. 이철이 장영자 사건 재판은 계속되는 가운데 명성그룹 세무조사 문제가 진행되는가 하면 고객예금 80억 원을 유용한 뒤 자살한 소위 김상기 사건, 영동개발 진흥 사건 등 경제 사건이 줄을 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한편 여보.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아니, 가슴이 좀... 식은땀 좀 봐. 저기 병원에 가요, 여보. 아니. 괜찮아. 아유, 병원에 갈 정도는 아니야. 어서 옷 입어요. 어서요. 자. 뭐야, 별거 아니야? 그런데 왜 입원까지 해? 아마 마음의 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며칠 전에 내한테 사표까지 낸 건가? 그때는 이 금융실명제 책임지고 물러나겠다고 해서 이 발리를 했는데. 부인 얘기로는 허화평 수석과의 갈등이 뭐, 허화평이? 마음의 병, 맞습니다. 김재익 경제수석은 그 즈음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봄부터 세상을 뒤집어 놓은 이철이 장영자 사건에 이어서 금융실명제에 끌려다니면서 피로감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김 수석의 그런 상황 때문은 아니었겠지만은 공교롭게도 그 즈음부터, 그러니까 10월 중순경 전두환 대통령은 모종의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평이, 우리 잘하면 협박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하게 생겼어. 무슨 소리야? 김재익이가 이 사표 내고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대. 그게 우리 탓이고. 뭐라고? 우리가 어쨌기에? 우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일을 못하겠다는 거지. 이거는 또 무슨 어거지야? 업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내 의견을 말했던 거에 불과한데 스트레스는 뭐며 입원은 또 뭐야? 아무래도 오늘 수석회의 자리에서 각하께서도 한 말씀 하실 것 같은데. 신경 쓸 거 없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돼. 자, 본관으로 올라가세. 오늘 수석회의는 취소됐습니다. 제 위치에서 각자 업무를 진행하십시오. 뭐? 아니, 수석회의가 취소됐다고? 이봐, 어떻게 된 거야? 수석회의가 취소됐다고? 조금 전에 각하께서 취소하셨습니다. 일정이 있으시다고요. 뭐야? 이거 뭐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취소된 수석회의가 벌써 3번째야. 아무래도 공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
각하의 외부 일정이 없는데도 수석회의가 취소되질 않나. 이 개인 면담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개인 면담까지? 그래. 며칠 전부터 일부러 보고거리를 만들어서 면담을 신청했는데도 반려됐어.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그런 일까지 있었어? 10월 중순 이후부터 전두환은 허화평 허삼수를 드러내놓고 멀리했다. 물론 그런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 각기 다른 해석으로 말만 많았지 명백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고 두 허씨 역시 이런 부분은 두루뭉술 표현해왔다. 한편 그 즈음의 금융실명제는 당이 법률 제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가면서 전면 수정 또는 백지화로 선회해버린다. 재무장관실입니다. 선배님, 김재익입니다. 금융실명제는 접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이, 무슨 소리야? 핵심은 남겨두기로 했잖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야? 예, 좀 전에 각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김준성 부총리하고 면담을 하시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 같습니다. 허허, 참. 어쩌시겠습니까? 여기서 무장해제 상태로 물러날 수는 없지. 내일 당장 각하를 뵈어야겠어. 김 수석이 면담 신청 좀 해줘.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날 강경식은 청와대에 들어가 정 그렇다면 법만이라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전두환은 그것을 받아들여 국회는 그해 12월 31일 금융실명법만을 통과시킨다. 그러나 잠시 뒤 그마저도 86년 1월 이후로 유보한다고 발표한다. 이후 실명제 논의가 다시 화두로 부상한 것은 4년 후인 1987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였지만 실시는 불발됐고 실명제 최초 거론 11년 만에 문민정부에서 실시된다. 결과적으로 허화평 허삼수의 금융실명제 실시 반대로는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각하, 부르셨습니까? 그래, 화평이. 그리고 삼수, 그리들 앉아. 화평이, 삼수. 예. 내가 자네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믿어왔는지는 잘 알고 있지, 응? 위급한 상황도 많았고, 참 고생이 많았는데 말이야. 각하,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잠시 청와대를 떠나 있다가 돌아오면 어떻겠나? 응? 화평이는 대구시장으로 가고 삼수는 이 철도청으로 가고. 각하, 저희는 청와대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야 당연하지. 응? 자네들이 내 좌우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됐단 말이야. 그동안 그랬었다고. 응?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내 말 뜻 알겠나? 알겠습니다, 각하. 떠나겠습니다. 좀 잘렸다고 생각이 안 되고 내가 대통령 편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도움이 안 된다면 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안다고. 내가 이제는 부담이 되고 있구나. 이장 사건은 내가 떠나는데 영향 주는 틀림없습니다. 실명제 대통령의 체면이 굉장히 깎인 거예요. 무슨 사인해놓고 그걸 유보해버렸다. 그런 점에서 내가 불편을 드렸다는 것을 난 조금 더 부담을 안 가져요. 1982년 12월 20일 경향신문. 전두환 대통령은 20일 허화평 정무 1수석 비서관과 허삼수 사정수석 비서관을 의원 면직하고 정무수석에 정순덕 의원을 임명했다. 사정수석은 추후 임명할 예정이다.
그렇게 민간인이 된 허화평 씨는 미국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으로 가고 허삼수 씨는 하와이 동서문화센터로 각각의 길로 떠났다고 하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청와대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